오늘도 동해안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치인 만큼 체감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이 더디게 움직이면서 무더위를 더욱 지속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특히 강릉은요, 기상 관측사상 112년 만에 세 번째로 더운 8월, 네. 뭐 이런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더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강릉에서 기록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었거든요. 예. 기온을 따질 때 이제 공식 기록이 있고 비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제 관측 환경을 잘 갖춘 곳에서 관측된 거고, 이제 건물 옥상 같은 데 그런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공식 기록보다 분명히 1, 2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이제 발표하는 건 공식 기록인데 강릉에 37.8도. 그래서 강릉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이 39.6도였거든요. 네. 1942년 7월 25일 날 세워진 기록인데 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달에 나타난 기온으로는 세 번째 높았습니다. 이런 전국에 지금 35도 이상 높은 그런 기온이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이 34.8도였습니다. 예. 특히 강릉은요, 어제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이 됐고, 지금 열대야도 열흘 넘게 이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강릉이라고 하면 동해안이니까 좀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서울은 30도 이상의 기온인데 그쪽은 20도 안팎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는 이유가 그 바람 맞으려고 가는 건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높은 이유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풍이 불면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는 그 바람 공기가 기온이 더 높아지는 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밤 기온이 강릉에 30.5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타난 건데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말하는데 30.5도는 초열대야,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그 냉방 시설이 안 된 곳에서는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열대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건 언제, 어느 지역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은 지난 2018년도 예. 8월 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그 5년 전에 8월 1일인데 41도를 기록했습니다. 홍천에서 나타난 그거 기록을 깨기 전에는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나타난 40도였는데 과거에 대구가 가장 기온이 높다 했었는데 그 기록을 2018년도에 깼는데 올여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그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염이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덥기만 한 게 아니라요. 뭐 갑자기 소나기도 막 쏟아지고 네. 그래서 폭염 경보랑 폭우 경보가 뭐 같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령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도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건가요? 원래 이런 그렇게 덥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입니다. 원래 여름 날씨가 이런 건데 이제 그 말하는 그 정도가 이제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더웠던 그런 기록, 과거에도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194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날씨를 보고 이제 과거보다 그런 발생 빈도가 심해진 건 사실인데 이상한 날씨는 결코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여름이 저는 이렇다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요. 네. 그 빈도가 이제 그래서 올해 41도를 깰 거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지난 7월 달에 장마 때 비가 여러 날 오면서 비가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여름은 그저 6월, 7월을 그렇게 심각하게 폭염 속에 있지 않았던 그런 행운의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마가 끝난 뒤에 7월 26일 끝나고 지금 이런 기온을 한 6일째, 7일째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저는 우리 최근 현대 생활이 더위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하철, 버스, 가정 다 냉방이 아주 잘 되는 곳에 있다가
이렇게 노출이 조금 되니까 이제 견디기 힘든 건데 사실은 원래 이런 여름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기록을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이런 문제인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말하는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35일 지속이 됐거든요. 그때 거의 35일간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계속 한 달 넘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지금 한 6, 7일 지속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못 견뎌 하는데 이게 뭐 앞으로 한 달여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월 25일 하지를 정점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점이 7월 25일에서 약 8월 5일 정도가 그 최고 기온들을 이제 나타나는 때거든요. 지금 오늘 8월 13일이니까 그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만 참고 견디면 이 정도의 기온들은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그 폭염 일수가 올해가 그렇게 역대급 기록을 깨는 그런 폭염 일수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열돔 네, 현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열돔 현상이 무엇이고 또 이걸 네. 열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열돔, 열에 갇힌 형, 야구 돔 경기장에 지붕이 쓰여 있는 돔 경기장이 있듯이 열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때 기압 배치를 보면 한 약 12km 상층의 까지 그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본까지 덮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내려온 약 한 5.5km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기압이 딱 있어서 열이 고기압에 있으니까 공기가 이제 내려가기만 이렇게 하강 기류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들이 지금 계속 갇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열돔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열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티벳 고기압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중층에서부터 아주 높은 상층까지 덮여 있기 때문에 자, 이 폭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압에 있기 때문에 폭염 속에 있고 6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직격 이렇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고기압 때문입니다. 지금 변칙 진로를 밟고 있는 그 제6호 태풍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새만금 잼버리 축제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80여 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 우선 숲이 없잖아요. 네.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 한 5, 6일 지속된 이 폭염 가지고도 도시에서도 난리인데 그 지역에 뭐 35도 이상의 그런 그 고온 현상이 앞으로 오늘이 8월 3일인데 잼버리 대회가 8월 1일부터 한 그 열흘인가 그쯤 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 폭염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참가자들이 뭐 더위 속에서 큰 힘든 그 나날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군대에서도 이 정도의 폭염이면 모든 야외 활동을 중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그 큰 국제대회가 폭염으로 큰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취소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그런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사망자가 생기기 전에 뭐 그런 결정도 뭐 검토를 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반일을 하던 고령층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아예 반일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막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덥기만 하지. 홍수 같으면 큰 물살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피한다거나 이럴 텐데 폭염 속에 노출이 장시간 돼 있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사병, 열사병 그러니까 고온으로 인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리 없이 노약자들이 쓰러지거나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나홀로 농사일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중지하라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우면은 야외 활동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네.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물 많이 마셔라.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많이 마시면 그것도 또 그거 나름대로 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적당량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땀으로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을 것, 너무 많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뭐 하루에 한 1리터, 2리터 정도인데 그 너무 많이가 뭐 너무 3, 4리터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오히려 무엇이든지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안 좋듯이만 물도 이 더운 여름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 뭐 당연히 풍성한 옷을 입어야 되고 모자를 써서 햇볕을 좀 막아줘야 되고요. 예. 또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2시에서 5시 사이에서는 도시 지역은 뭐 이런 공사장 같은데 작업을 좀 중지를 해야 되고요. 농촌에서는 당연히 아침과 저녁 선선할 때 네. 짧게 빨리 그 농사일을 하고 낮에는 그 밭에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온열 질환은 본인이 잘 관리만 하면 그러니까 그늘에 있는 데거나 선풍기를 쏘인다거나 뭐 에어컨 그러니까 냉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대처를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온열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됐고 지금 1년 중 가장 더운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이내만 지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 이상고온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란에서는 임시 공휴일까지 선포가 됐다는데 네.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더운 지역인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한 60도 넘는 그런 고온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뭐 이런 미국 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가 지금 그 이산화탄소가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일부를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운데 그런 극한적인 더위가 나타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저 남반구 호주 같은 데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이 남반구의 저 남미나 호주도 지금 계속 겨울치고는 예. 이상 고온 현상으로 특히 남극의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녹았다가 이제 겨울에 다시 얼고 이게 북극과 남극의 그 바다 얼음의 변화인데 그 여름에 녹았던 우리가 겨울 때 거기는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녹았던 그 바다 얼음이 지금 겨울이 됐으면 좀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남극이 따뜻해진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더 큰 이제 기후 변화, 기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금방 누가 뭐 해결할 수 없고 나서서 그런 어떤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70억 전 인류가 나 하나부터 거기에 이제 알기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런 그 폭우, 이런 이상 기상이 조금이라도 더 약하게 되고 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이런 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네. 가지는 것도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로 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네. 점점 오르고 있고 네. 앞으로 12배나 증가할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런 어떤 열에 대한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날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게 열 스트레스거든요. 네. 지금 이 더위에. 네. 에어컨이 되지 않은 곳에 있는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 매년 높아질 것이다. 이건 뭐
굳이 복잡한 전망이 아니래도 예.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최대 12배나 더 지금보다 12배나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않아요.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하지 않으면 과거보다 열 받는 스트레스가 12배 높아질 것이다. 과거에 나타나는 기온보다 심지어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극한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건가 하는 걸 텐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열흘 정도는 앞으로 더 더울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태풍 카눈에 또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압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직접 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해로 온다거나 뭐 목포로 온다거나 이런 부산으로 상륙한다거나 이런 진로를 밟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서 대만과 그 오키나와 사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예. 근데 오늘 밤 지금 계속 거의 정체하고 있는데 내일 한 오전경에는 이 태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중국 대륙 쪽에 굉장히 키가 큰 그 고기압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뚫고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트는데 이 동쪽으로 틀어서 향후 5일간이 태풍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그 예상 범위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이 3일이니까 3월 8일까지 예상을 해보면 방향을 내일 오전 트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갈 거냐?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일본 규슈 남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8일쯤에 가면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각 나라마다 수치해보 모델,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지금 이렇거든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예상하는 건 5일까지는 그러니까 5일 뒤에 8일까지는 일본 규슈의 중심이 올 것이다. 근데 이 태풍의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급인데 그게 이제 일본 규슈를 상륙하면 좀 약해집니다. 태풍이. 그러면 이제 동해 바다로 지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아직 기상청의 공식 발표는 5일이기 때문에 5일까지만 예상한다 보면 규슈 남쪽까지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 5일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오늘로부터 한 2, 3일 뒤에 지켜보면 될 건데 어찌됐건 이게 일본 남쪽 규슈 통과해서 동해상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영향이냐 직접 상륙 중심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네.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규슈를 지나면서 약화되지만 동해상으로 지날 거다. 그렇게 되면 동풍 효과에 의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올 것이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는 5일 뒤 이후에 네. 그런 어떤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